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면 그 무릎으로라도 뛰어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남자 반갑습니다. 모티베이터 김도현입니다. 저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뛰기 위해 동기부여를 해주고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을 이야기들은 그런 막연한 희망이나 막연한 긍정,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조금 잔인하지만 진짜 이야기만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잔인하지만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가 없기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없기 때문에 뛰고 또 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전이고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다. 청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진정한 멘토가 되고 싶은 김도윤. 희망의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그의 인생 이야기. 모티베이터 김도윤의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 네, 오늘 제 주제는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라는 걸로 주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화 아시나요? 네. 그렇죠. 동화 뭐죠? 신데렐라죠. 네, 이 동화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주인공 여자 이름 뭐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여자 이름 뭘까요? 그렇죠. 전 세계에 이 책이 아마 수천만 권 팔렸을 텐데 저 할머니 이름 아무도 모른다는 네, 요정 할머니라고 하죠. 이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에게 되게 많은 걸 줬어요. 그렇죠. 뭘 줬을까요? 그렇죠. 마차를 줬습니다. 또 구두, 유리 구두. 또 뭐 있을까요? 한 개만 더. 옷, 드레스, 왕자. 왕자를 줬군요. 역시 아주 가장 현명한 어머님 같으십니다. 실제로 이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에게 줬던 것은 바로 왕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밤 12시까지. 밤 12시. 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신데렐라 솔직히 물을게요. 이뻐요? 못생겼어요? 이뻐요. 이뻐죠. 솔직히 신데렐라 이뻐서 왕자 잡았습니다.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신데렐라가 아무리 이뻐도 왕자를 만날 수 없었으면 왕자 결혼할 수 있었나요? 그렇죠. 왕자 결혼할 수 없었으면 행복할 수 있었나요? 아니죠.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자신의 행복과 결혼을 이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가능성으로 이어지고요. 그 가능성은 우리의 미래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공이라는 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가장 요건은 첫 번째 뭘까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공 요건. 학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렇게 한 번에 맞추기 쉽지 않은데. 네. 나 저랑 소주 한 잔. 네, 우리나라의 성공 요건은 학벌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2006년에 22.4%, 2013년에 26.1%,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벌이라는 건 정말 많은 걸 차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 멘토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좋은 학벌 출신 아닌가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나요? 학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자기들은 왜 서울대 간 건데? 그렇죠? 그럼 자기 자식들은 왜 아이비리그에 보낸 건데? 그건 거짓말이죠. 학벌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거 현실을 오늘 한번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로 얘기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대학생의 비율은 지방대가 77%예요. 당연히 지방대가 훨씬 많겠죠. 서울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2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출신 CEO의 대학도 지방대가 훨씬 많아야 되는 게 확률상으로는 맞잖아요. 그렇죠? 뭐 지방대 조금 인서울에 비해서 학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쯤 될까요? 지방대 출신 CEO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5%. 야, 이분은 저랑 오늘 감이 좀 맞으시네요. 7%. 지방대 출신 CEO가 7%밖에 되지 않아요. 7%.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스카이 출신, 우리나라 S, K, Y 어딘지 다 아시죠? 네. 그 대학은 단 3개 학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34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개 대학의 출신 CEO가 55명입니다. 나머지 340개 대학의 출신은 CEO는 고작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작 3개 대학이 나머지 340개 대학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 하늘에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뭐 우리 사회 멘토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학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꿈과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송에서. 늘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은 학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공기를 늘 맡고 있는 사람들은 공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그 소중함을 모르죠. 근데 공기가 없는 사람들은 없으면 죽겠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후자죠. 그렇죠? 학벌은 없으면 정말 죽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요건임에 확실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 고등학교 성적표입니다. 자,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4개 목에 걸며 뭐라고 하죠?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랜드슬램. 아주 자랑스러운 집안의 가문의 명예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라는 걸로. 1학기 때만 하는 건 좀 아쉬워서 2학기 때도 했어요. 그래서 한 학년 전체에 가를 그랜드슬램을 석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성적표를 어느 이제 강연장에서 보여주니까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로그에 이런 얘기 적었어요. 김도현 작가의 성적표를 봤는데 정말 가관이다. 그 성적표를 보니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았다. 저는 사실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몰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저런 성적표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얼마 전에 깨달아서 제가 정말 공부를 못했구나 라는 깨달았는데, 사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때는 보통.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아드님, 따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1학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 스카이 간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거야. 다 공감하시죠? 네. 제가 봤을 때 미친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카이를 가겠다니. 정말 제정신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2학년 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졌죠.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인서울은 가겠지. 서울에 대학이 몇 개인데 내가 인서울은 가겠지. 그래도 뭐 스카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두두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내가 어쨌든 마찬가지로 미친 짓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3학년 때는 어땠을까? 3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방의 대학이 몇 개인데 내가 지방 국립대는 간다. 참고 그때 제 성적은 40 몇 등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적을 가지고서도 저런 생각을 했었죠. 수능을 쳤습니다.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거였죠. 응? 이제 이때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현실이 왔어요. 이게 진실이구나. 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아파서 그래서 제가 간 대학교는 이제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전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전문대 몇 년제죠? 보통 2년제죠. 2년제니까 제가 1학년 마치고 남자는 대부분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오니까 제가 무슨 반이게요? 졸업반인 거죠. 제가 2학년 들어오니까. 근데 그 당시 제 학점이 2.0이 안 됐고요. 자격증은 국민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전면허증 1.5터 여기 다 갖고 계신 거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도망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성적표로 누가 받아줘요 저를.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능을 다시 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능도 2년제 다시 가기에는 뭔가 도피처로는 2년이 좀 아쉽잖아요. 이제 4년쯤 도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능을 쳐서 지방대학교 경리학과에 신입생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턱걸이로.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특별한 엄청난 목표의식으로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6살 때까지 제 경력이 저렇습니다. 학점은 뭐 F학점 포함했으면 3점이 안 됐었죠. 그리고 수상이라고는 저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개근상 빼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심지어 누구나 한다는 반장, 부반장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26살 때까지 저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를 막 살게 만든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게임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머리가 순간 빡 도우실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 저 게임을 제가 한 3년 동안 미쳤어요. 24살부터 6살까지. 저 게임을 하는 동안 3년 동안 저는 중국 음식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음식 짜장면 오시면 아시죠? 딱 흔들어서 비비고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5분 걸리니까 모든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게임을 했죠. 그래서 저 게임에서는 뭐 그 당시 지존 레벨이라고 하는 것도 찍었어요. 저 당시 월급이 한 100만 원이었으니까 게임으로 버는 게 얼마나 미쳤는지 알 수 있죠.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치셨습니다. 진짜 미치신 게 아니라 어머니 잠깐 도셨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 진짜 잠깐 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 회선이 있잖아요. 그걸 가위로 끊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드는 가위로 한 번에. 저는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신데렐라가 아니라 백설공주가 됐습니다. 침대에 백설공주처럼 누워서 인터넷 기사님이 오셔서 제 해선에 입 맞춰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인터넷 기사님도 기사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 백설공주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근데 오셔야 되지만 그 기사님이 오실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 일주일째 침대에 누워서 해선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쳐다보듯이. 그때 해선을 보다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해선은 하나인데 해선 안에는 그 피복 안에는 여러 가지 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여러 가닥이지? 한번 벗겨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벗겨보니까 해선이 여러 가닥 나오는 거예요. 이 전선 안에 여러 가닥의 선이 있구나. 그래서 피복 하나씩 벗기기 시작을 해요. 안에 철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철사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인터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연결했어요. 인터넷이 되는 거였어요. 그날은 저희 집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날입니다. 정말이에요. 인터넷 끊어진 인터넷을 제가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제가 뭐 공대생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 그때부터는 어머니와 저의 삶의 이제 균형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대부분 이제 아침에 인간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야행성 인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주무시면 살살 나와서 인터넷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합니다. 아침 7시 어머니가 일어나실 때 되면 가서 핸선을 풉니다. 그리고 전 잡니다. 어머니 제가 방에서 1년 동안 뭘 하는지 모르세요. 뭔가 책을 봤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봤을 때는 해선은 늘 끊어져 있었으니까. 그 1년째 되는 날 어느 날 걸렸습니다. 그날 이제 입에 몽둥이가 들어오고 사람이 몽둥이로 맞아는 받겠지만 몽둥이가 들어온 느낌이 모를 겁니다. 그 이상은 어머니의 프라이버시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저는 되게 막 살았죠. 26살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공부도 못하고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창피하구나.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지? 아버지잖아요. 난 자식이고. 어떻게 창피하단 말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택시 기사로 운전하신 지 거의 20년이 되셨거든요. 오후 1시에 나가시면 새벽 5시에 들어오세요. 하루에 15시간 이상은 운전을 하세요. 택시 기사이신데 연봉이 3천에 가까우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택시 말고는 다른 건 제로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뭐지? 저 사람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식 학비를 대기 위해서, 자식 먹는 걸 위해서, 자식 옷을 사 입히기 위해서. 택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란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공모전에 참가를 해요. 한 공모전은 이제 전국에서 500개 팀이 참가한 공모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해왔던 모든 생활을 누렸던 것들 3분의 1로 줄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을 제가 보통 한 12시간 잤거든요. 사람이 한 12시간 좀 자주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야 하루 반은 자고 반은 생활하고 이게 뭐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잠을 4시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끼 먹죠. 그래서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왜냐면 사실 그렇게 먹어도 죽지 않거든요. 그 2개를 기반으로 그 모든 시간을 줄인 것을 다 열심히 공모전에 도전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을 3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정말 제 몸에서 땀 냄새가 매일 날 정도로, 매일 씻는데도 등에는 이제 땀에 절인 그 자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게 날 정도로. 그렇게 3개월을 했어요. 제가 몇 등 했을까요? 1등.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이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등을 했어요. 되게 뭔가 자신감이 생겼죠. 이게 나도 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3개월 동안 배운 그 태도와 경험을 토대로 3년 동안 미친 듯이 삽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미친 듯이 살아서 한 130까지의 경력을 쌓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제가 대학교 때 많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다양한 스펙을,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저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졸업을 할 때는 대한민국 인재상이 대통령상이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3년의 변화치고는 사실 엄청나죠. 그러면 제가 생략했던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알 수 있겠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노력이라는 것이 진짜 의미 있게 깨달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근상 받은 거 보셨죠? 저는 사실은 되게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못하면 나쁜 아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야다 좀 빼먹은 적이 없어요. 맨날 선생님이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면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생각했죠. 왜 나는 하면 안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노력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남들만큼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한 그 시점부터 진짜 노력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토대로 지금 32살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저는 스펙이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제 스펙이 공모전은 17관왕, 그다음에 대기업 인턴십 3번, 그다음에 해외 봉사 4번, 해외 탐방 2번, 자격증 15개. 뭐 수많은 대외 활동들 했어요. 언론기사 되게 많이 나왔고 더 이상 저희 학교에서 제가 쌓을 수 있는 스펙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온설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꿈도 있잖아요. 열정도 있고 스펙도 있고 저는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죠. 왜냐? 사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잘 될 줄 알고 원서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원서를 내는데 서류 통과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벌 좋은 친구들은 훨씬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가 떨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는 정말 어쩌면 학벌이란 거로 모든 걸 재단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취업에 5대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학점, 토익, 인턴, 공모전, 자격증. 저기에 왜 학벌이 안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 자세히 보세요. 학점과 인턴과 자격증, 공모전, 어학 성적은 다 어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노력하면 다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학벌은, 좋은 학벌은 소수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만이 편입이란 걸 선택해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다수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잘못 얘기했다가는 아주 사회가 큰일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걸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책을 써야 되겠다. 그때 이제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라는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증거란 거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이런 거죠. 뭐 그 당시 추세가 이런 거였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력서보다 자기소개서를 많이 본다. 그래, 학벌 때문에 아닐 거야. 사회는 얼마나 꿈을 외쳤는데, 열정을 외쳤는데 내 자기소개서가 부족하겠지 라는 생각에 저는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이제 자기소개서 대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그대로 냅니다. 저 공부를 보자마자 5분 만에 냈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인하는 거니까 내가 자기소개서 쓰는지 못 쓰는지. 제가 대회에서 2등을 합니다.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저는 지금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글을 잘 쓰지 못할지언정 못 쓰진 않겠죠. 그래서 그럼 글이 아니구나. 그러면 항상 그 당시에 말했던 게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열정이라고 하니까 그럼 열정인가? 그래. 그럼 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번 방법을 취득해보자 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기 리스트를 정리해요. 인사팀 미친 짓이죠. 저 어디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일주일 걸렸어요. 정리해서 제 이력서, 제 자기소개서, 제 프레젠테이션 발, 신문기사 나온 걸 정리해서 쑥 보냅니다. 130개 기업에서 몇 군데나 답장이 왔을까요? 단 10개 기업. 단 10개. 단 10개 기업 중에서도 다 거절하는, 한마디로 130개 기업 모두에게 거절당했죠. 차별화된 열정을 차별화된 방법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제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달리했고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정규직이 안 돼서 10개의 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안 되니까 이제 계약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렇게 노력을 한 끝에 저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한 이제 빛과 번쩍한 건물 위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앞에 작은 고시원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강남이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땅값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회사 앞 1분 거리 고시원을 선택해서 이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뭐 취업 준비생들한테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업그레이드. 우리가 사실 원서를 되게 많이 내잖아요. 이 학생들 많이 계신데. 근데 한 군데 내서 떨어지는 사람은 10군데에서 떨어집니다. 30군데 내도 떨어집니다. 40개 내서 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 번 도전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50%예요. 한 번에 성공 확률은 50%라는 거예요. 두 번 도전했을 때는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75%라는 얘기입니다. 10번 도전했을 때는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은 99.99%예요. 이건 확률이에요. 그렇죠? 확률, 수치입니다. 근데 왜 다 떨어질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학생이 지원을 하면 옆에 있는 B라는 학생도 지원을 하겠죠. 다른 기업에 둘 다 똑같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 친구 스펙이 좋은 친구가 있겠죠. 그 친구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는 친구는 계속 되고 떨어지는 친구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뭐라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력을 업데이트해서 스펙을 더 쌓든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서 자기의 인생사를 바꾸던가 아니면 인턴십을 하든가 아니면 계약직으로라도 해서 그런 정규직을 할 수 있는 입사를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맨날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원하지 않나. 아인슈타인도 얘기했잖아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러분들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책을 쓰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실행을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공모전 17관왕이니까 제안서를 잘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안서를 만들고 저 혼자 빅5 출판사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1, 2, 3, 4, 5위까지. 누구도 책을 내준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작은 출판사에도 다들 안 내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1, 2, 3, 4, 5만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니면 난 절대 안 낼 거라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한 출판사를 정했어요. 그 출판사는 이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그 출판사를 잡았어요. 한 번에. 단 한 개의 출판사에만 온 걸 보냈고 단 한 개의 출판사에서 바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주관하신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출판사 그리고 같은 편집장에 의해서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공식 뭐 다른 의견 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책이잖아요. 초판 작가인데다가 어쩌면 비주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된다고 했던 이야기가 네이버 탑뉴스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네이트 탑뉴스가 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되게 20건의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항상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다들 안 된다고 무시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무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시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그 사람들의 무시를 무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자신감마저 잃으면 끝입니다.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겨우 청춘인데 자신감이 없으면 뭘 해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문제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미쳤다고 악마음을 가지고 나쁜 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그 문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문제에 맞는 솔루션을 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책을 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책을 대형 출판사에서 내줘주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온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진 기획서를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랜드 따로 가지기 위해서 SNS 같은가 다른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문제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책에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를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청춘들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세트장에 한 40명 정도가 와 있어요. 그럼 이 남자분이 혼자만 분위기가 바뀌면 이 세트장 분위기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 분단만 바뀌면 세트장 분위기가 바뀌나요? 아니죠. 여기도 바뀌고 저기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지 이 세트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겠죠. 네. 그럼 대한민국 인구 몇 명입니까? 5천만이죠. 5천만이 바뀌려면 5천만 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쉬운, 가장 빠르게 바뀌는 게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책에서는 청춘들만 탓하는 이야기 적었어요. 근데 솔직히 학벌이 그리고 취업이 힘든 게 청춘들 탓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를 바꾸려면 누굴 만나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문제를 인식하니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야, 교육의 짱은 누굴까? 흔히 말하는 짱, 교육의 짱, 교과부 장관님. 그럼 노동부의 짱은 누굴까? 노동부 장관님. 그럼 서울의 짱은 누구지? 박원순 시장님. 대구의 짱은 누구지? 대구광역 시장님. 편지 있습니다. 시장님, 장관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남을 청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님, 교과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대구시장님을 다 만나 뵙고 학벌 천국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청춘들이 취업이 힘드니까 그 청춘들 삐 빨아먹는 자격증 무발급 업체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그리고 장관님과 시장님에 대한 생각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책 하나 쓰겠다고 마음 먹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근데 한 장관님은 저한테 이렇게 추천사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되게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진짜 제 지방대 이야기는 비주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만이 겪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근데 한 나라의 장관이 인정해줬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저만이 느끼는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대 77%가 느끼는 아픔이라는 거를 공감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한 장관님은 한 매일경제 이제 기사에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제 장관님 만나 뵙고 장관님이 그 다음 기자 미팅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방금 전에 청년 2명이랑 밥을 먹었는데 얘네들 되게 신기하다. 얘네들 이제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는데 얘들 후배들이 그런 걸 안 느끼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날 만나러 왔더라. 이런 애들 기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관님이 추천해 줬어.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저 한 번도 수출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되었습니다. 거기도 학벌 천국은 있나 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느끼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1살에. 실패는 마음의 일부를 잃지만 포기는 마음의 전부를 잃는다는. 사실 저는 한 번도 운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31살 때까지. 그러니까 안 믿으실지 모르나 저는 사실은 남들은 한 번에 가는 대학교 24살에 갔습니다. 남들은 받을 만한 사람들은 한 번에 받는다는 대한민국 인지상을 저는 한 번 떨어지고 1년 기다려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남들은 한 번에 취업한다는 정규직을 1년 늦게 했어요. 그렇죠? 졸업도 30살에 했고요. 그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31살에 제가 책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장관님 만나겠다 했죠. 그때도 사실은 누구도 한 명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뭐 좋은 출판사 소개시켜주겠다. 좋은 책 냈네? 장관님 내가 소개시켜줄게. 세상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늘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관님이 제게 책에 추천사를 주시고 기사로 내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국과 베트남 수출된 것은 제 운입니다. 한 번도 의도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깨달은 게 메시지가 이런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패는 마음의 일부를 잊지만 포기는 마음의 전부를 잃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되게 운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운이 언제 찾아온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이 모두가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나 성공한 사람은
노력한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 없다면 그 과정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SKY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배합하고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냉정하게 그들 한번 바라봅시다. 그들은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서 한때 1%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1%에 속한 사람들만이 SKY라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놀지 않았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 1%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좋은 기업이 들어가려면 저들과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들과 만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도 야 너희 스카이라서 잘 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정정당당하게 우리도 상위 1%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리더십이든 추진력이든 독서력이든 뭐든 우리도 상위 1%를 가져야죠. 우리도 상위 1%를 가지고 그들의 상위 1%가 부딪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아플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7%에 속하든 11%에 속하든 어쨌든 상위 10% 정도에 속해야지 좋은 기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요즘에 뭐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고용은 12% 담당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 고용은 88%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눈높이를 낮추랍니다. 눈높이 다 높여놓고서 사회가 어떻게 낮춥니까? 그렇죠? 전 다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기업에 가고 싶으시면 외국계에 가고 싶으면 공공기관에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근데 저 12%에 달하는 자격을 갖추세요. 자격이 없으면요 88% 가세요. 그런 자격을 쌓기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스펙도 없으면 88%를 가야죠. 자기가 해당하는 스펙이나 경험들은 88%밖에 안 되는데 자꾸 12%만 바라보는 거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노력해서 그 12%를 갈 수 있다면 전 가시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대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대처럼 살아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각 대학마다 강연을 가면 항상 도서관에 가요. 이제 흔히 말하는 고려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 한 지방대학교 도서관입니다. 대학만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는 과연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장소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학번만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좀 더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얘기 좀 아프죠? 뭐 막연히 꿈을 이루면 이루어진다. 꿈을 말하면 이루어진다. 뭐 뭐든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진 않죠.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잔인하지만 결국엔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되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 주변에 고졸 친구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전문대를 다녔잖아요. 전문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지방대 다녔잖아요. 지방대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뭐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아이비리 친구도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끼리끼리 문화인 거 아시죠? 어디나 그렇겠지만 명문대랑만 친하고 아닌 사람만 친하죠.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도 어떻게 보면 학벌 스트림이 되게 다양해요. 고졸부터 하버드까지. 이런 사람 잘 없다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느낀 주관적인 깨달음이 한 게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이비리그, 흔히 말하는 하버드.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 고개 끄덕이면서 공감합니다. 그래 하버드니까.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요즘은 이 중에서 세상을 바꾸는 하버드 아는 사람 몇 명 됩니까? 하버드 나도 세상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제 주변에 하버드 많이 봐도 알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주입했느냐? 아니죠.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명문대 친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방대 친구들 무슨 생각할까요? 정답 역시 똑똑하신.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한쪽은 취업, 한쪽은 성공, 한쪽은 꿈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작이 다르면요. 가정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가정의 차이는 끝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꿈만은 단지 취업이나 성공이 아니라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한 3-4명 정도 받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일을 많이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더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제 꿈은 이제 모티베이터가 제 꿈인데요. 그리고 제 직업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그거를 모티베이터를 이제 글로써 전달하는 게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로써 전달하는 게 이렇게 강연 현장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이름만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같은 분들. 그분들이 이름 자체가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션이 되죠.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그런 이름만으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모티베이터가 되는 게 제 최종 꿈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을 낸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행복의 의미랑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행복을 이야기하기엔 사실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질문 주셨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 가운데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고 그 잘하는 일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많이 이제 회사를 나와서 지금 창업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죠. 근데 불안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편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편입을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우리 사회 멘토들도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멘토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학생, 학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꿈이 중요한 거라니까.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냉정한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신 학교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 학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늘 학교 탓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학교를 왜 편입해야 되느냐? 자신 학교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그게 꼬리부처럼 따라붙을 것 같으면 편입해야 됩니다. 아니 그깟 학교보다 여러분 인생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편입해야죠. 왜 평생 그걸 스트레스 받습니까? 편입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신 학교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입니다. 저는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위한 일을 하고 그리고 제 학교를 명문대로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했나요? 아니죠. 저 또한 성공했죠. 이 두 가지에는 저는 옳고 그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택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한 이후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선택 뭐였죠? 학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늘 탓하는 거. 그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건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나중에 이어집니다, 그게. 야, 무조건 스카이 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선택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선택하더라고요. 나머지 두 개 다는 어느 쪽 선택하든 괜찮은데 그것만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너무 아팠다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 멘토들처럼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로 헛된 희망을 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그 헛된 희망 때문에 더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네, 누구나 다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야. 못 갔으니까 지금의 모교를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겠죠. 누구나 다 서울대학교, 연세대를 가고 싶어 할 거고요. 누구나 다 아이비리그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나 다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대학은 우리가 선택을 못해도 대학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학을 다니고 있던지 간에 그 대학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지는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대학 생활을 바꿀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지방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버드보다도 더 대단한 마인드와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의 미래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티베이터 김도현입니다.